재단사 전태일의 고뇌. 1967년 2월 24일 전태일은 바라던 재단사가 되었다. 한미사에서 함께 일하던 재단사가 딴 직장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태일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명목상 재단사가 되긴 하였으나 그의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일은 오히려 바빠졌다. 주인은 그가 착실하고 일 잘하는 것을 알고는 겉으로는 칭찬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럴수록 더욱 심하게 부려먹을 생각만 했다. 태일도 처음에는 주인 아저씨가 호인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 뒤 어떤 계기를 거쳐서 그가 위선자라고 생각하게 된 듯하다. 뒷날 그가 쓴 글에 한미사 주인의 이중인격이라는 한 구절이 보인다. 어떻든 재단사가 되었을 무렵 그가 어떻게 혹사당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의 일기에서 엿볼 수 있다. 끝날이 인생의 종점이겠지. 정말 하루하루가 못 견디게 괴로움의 연속이다. 아침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하루 15시간을 칼질과 다리미질을 하며 지내야 하는 괴로움. 허리가 결리고 손바닥이 부르터 피가 나고 손목과 다리가 조금도 쉬지 않고 아프니 정말 죽고 싶다. 육체적 고통이 나에게 죽음을 생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더욱 심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없어도 좋겠다. 미식 6대에 시다가 6명. 그 사람들이 할 걸 나 혼자서 다 해줘야 하니 다른 집 같으면 재단사, 보조, 시하게 잘하는 사람 3명이 해야 할 일을 나 혼자 하니 정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언제나 이 괴로움이 다 없어지나. 1967년 3월 17일 일기에서. 이러한 생활이 계속되면서 점차로 그는 평화시장에 처음 들어왔던 때의 벅찬 희망과 꿈이 그리고 재단사가 되기로 결심하였던 때의 기대가 모두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상으로 변해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되풀이하지만 노동자로서의 그의 꿈은 기술을 배워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학업을 계속하는 것, 그리고 그리하여 믿지는 생명들을 위하여 무언가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이었다. 또 재단사가 될 결심을 하였을 때 그가 기대하였던 것은 약하고 어린 여공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는 일이었다. 이 모든 게 한 가지도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았다. 우선 돈 문제로 겪는 고통은 여전하였다. 이 무렵에 그의 일기를 살펴보면 굶주림과 쪼들리는 생활의 걱정이 얼마나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주머니에 돈 없이 오늘까지 사흘, 주인 아주머니께 부탁했지만 700원 청구에 200원 낙찰, 500원이나 애누리 하다니 내가 주인을 위해 애쓰는 걸 조금이라도 알아준다면 500원이나 애누리는 안 할 텐데. 사흘 동안에 주인 집에서 2끼, 주인 개 하는 데서 1끼, 내가 1끼, 모두 4끼를 먹고 200원을 가지고 벌써 80원을 썼으니 아무리 절약을 해도 19일까지밖에 못 가겠구나. 20일 날 인덕상회 98호 집에 작업복 일을 임시하러 가기로 했지만 민생고 해결 때문에 고민이로구나. 이 일은 하러 가기로 했지만 먹을 게 있어야 가지. 1967년 2월 17일 일기에서. 내가 직장생활 근 3년 고생해서 얻은 건 인격과 경제는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3년 동안의 고생과 14년 동안의 고역이 나를 경제 문제 계산기로 만든 것이다. 언제나 식생활 문제로 골치를 썩이던 소년 시절이 아니던가. 1967년 2월 22일 일기에서. 28일까지 방을 비우라니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운명이다.
이제 겨우 정신 좀 차리려고 하니까 또 고난이 온다. 오늘도 예나 다름없이 이불 속은 차갑구나. 1967년 2월 27일 일기에서. 돈 때문에 생기는 걱정은 물론 그가 돈을 버는 것 하나만을 목표로 살아갔더라면 언젠가 재단사로서 경력이 쌓여짐에 따라 다소간 덜어질 수도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젊은 나이에 공부도 하고 무언가 보람 있는 일을 이루어 보고 싶었던 그에겐 너무나도 멀고 먼 훗날의 일이었다. 실제로 그는 죽는 바로 그날까지도 돈 때문에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하고 마음이 무거웠다. 그 자신이 자학적으로 말하듯이 완전히 경제 문제 계산기가 되어서 공부도 노동운동도 다 팽개치고 그야말로 다만 존재하기 위한 대가로서 물질적 가치로 전락해서 돈벌이에만 온 정력을 쏟아부었다 해도 생계를 걱정하지 않게 되기까지에는 적어도 15년 내지 20년의 세월과 행운이 필요하다. 그것이 사람 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젊은 전태일이 평화시장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가슴 속에 쌓인 좌절감이 얼마나 크고 암담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1969년 12월 어느 날의 일기에서 그는 사나이의 이상은 용암처럼 부글거리지만 내 인생의 출발점에서 나는 걷는 에너지가 모자라 애태우고 있다고 썼다. 남다른 재기가 있고 꿈이 컸던 전태일은 평화시장의 그 고된 노동 속에서도 별로 책을 손에서 떼어놓은 일이 없다.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꿈은 그가 평생을 통하여 끝내 이룰 수 없었던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항상 그의 개인적인 가장 큰 희망이었다. 그 집념이 생활의 괴로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꺾이지 않고 불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또한 이 무렵의 그의 일기 속에서 볼 수 있다. 마침내 생각대로 했다. 시청 뒤 보건사회부 옆 학원사 2층에 가서 연합중고등 통신 강의록 중학 1권을 150원에 샀다. 이로써 희미해져가는 배움의 정신을 내 마음 한 곳에 심한 타격을 줌으로써 다시 똑똑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붙들어 맨 것이다. 남은 다 하는데 나라고 못할 리가 어디 있어. 해보자. 그리고 내년 3월에는 꼭 대학 입시를 보자. 앞으로 376일 남았구나. 1년하고 10일. 재단을 하면서 하루에 저녁 2시간씩만 공부하면 내년에는 대학 입시를 볼 수 있겠지. 1967년 2월 20일 일기에서.